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지금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절대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집을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즘은 정말 매일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이번 달 내내 계속요. 이 집은 동남향이라 햇살도 잘 들어오고 통창으로 보이는 정형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거든요. 집안의 가구랑 가전도 하나하나 제가 직접 고른 거고 인테리어도 전부 제 손으로 결정했어요. 상해 부동산 시장이 단 하루 사이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야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부동산 업계에 있었고 여러 시장을 다 겪어봤지만 지금 상해 시장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외곽 지역의 신규 아파트는 현재 제곱미터당 2만 위안 초반까지 내려왔고 진입장벽 없이 싼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곽 순환도로 인근의 준신축 아파트도 이미 30%부터 40%까지 하락해 사실상 반토막난 상태입니다. 한때 여유층 수요가 있던 고급 저층 주택도 지금은 제곱미터당 4만에서 5만 위안이면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가격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일부 단지는 소유권 주차 공간까지 무료로 제공하면서 추가 비용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들조차 당황할 정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상해는 이른바 후 7조로 불리는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관영 매체들은 상담량 급증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연이어 보도에 나섰고 마치 새로운 주택 구매 열풍이 형성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블로그들은 이러한 보도와 실제 시장 상황 사이에 뚜렷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중국 해외발전유한공사, 즉 중해부동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산하의 중앙국유기업 계열 부동산 개발사입니다. 중해부동산은 오랫동안 업계의 모범생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건설 공정과 주택개발 분야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해에 걸쳐 포춘 글로벌 500에도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중국 해외발전유한공사는 핵심 입지의 고급주택과 고품질 개발 사업에 집중해온 만큼 그 실적은 중국 부동산 시장, 특히 고급주택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습니다. 최근 중해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 부동산 판매액은 약 84억 6천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판매 면적 역시 전년 대비 45%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해의 한 재테크 블로그는 평균 단가는 버티고 있지만 거래 면적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는 중해부동산이 주력으로 삼아온 고급주택 시장의 수요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수치 하락을 넘어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상해 한 중개인이 올린 글을 봤는데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송강의 한 더블 역세권 준신축 아파트인데요. 2019년에 집주인이 480만 위안에 샀던 집이 지금은 145만 위안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무려 335만 위안 손해를 본 것입니다. 손실률은 70%에 달합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은 꽤 많은데 정작 계약까지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매일 중개사무소에 나와서 진심으로 살 의향이 있다면 가격을 더 깎아주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해 더블 역세권 집이 70%나 떨어질 거라고 말하면 아마 대부분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한 블로그에 따르면 상해에서 중개업을 하는 지인을 통해 이 단지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분양 초기에는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을 내세워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고 제곱미터당 가격도 3만 위안에서 5만 8천 위안까지 급등했습니다. 집주인 리 씨도 역시 2019년 고점에서 이 집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그는 가족의 전 재산을 투입하고 또 200만 위안이 넘는 대출까지 더하면서 향후 제곱미터당 7만 위안까지 오르면 되팔아 수익을 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이 단지의 집값은 계속 하락했고 제곱미터당 5만 8천 위안에서 현재는 약 2만 5천 위안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점은 현재 145만 위안, 약 70% 가까이 하락한 매물이 나와도 여전히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업에 따르면 이 단지에는 현재 30채 이상의 매물이 나와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실제 거래는 단 2건에 그쳤으며 평균 거래 기간은 1년 반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해에서 520만 위안 주고 산 집, 3년 뒤에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요? 이 집은 2022년 시장 최고점 시기에 매입한 거예요. 면적은 141제곱미터에 주차 자리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주차 공간을 제외하면 제곱미터당 가격이 약 3만 6천 위안 정도였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 가격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의 저는 집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상해에서 10년 넘게 떠돌며 살다 보니 그저 내 집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이 이렇게 큰 손실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족이 많아서 최소한 방 3개짜리는 필요했고, 비록 도심에서는 좀 떨어져 있었지만 생활 인프라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이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바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블로그는 현재의 집 매물 가격이 제곱미터당 2만 7천 위안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집은 최소 100만 위안 이상 가치가 하락한 셈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그때 조금만 늦게 샀더라면 몇 년은 덜 고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아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남편은 세상에 후회의 약은 없다며 이미 선택한 만큼 그래도 일찍 내 집을 마련한 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열심히 살아가며 언젠가는 이 손실을 만회하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저희 집에 상해에 집을 가진 친척이 한 분 계신데 이전에는 400만 위안에도 팔지 않았던 집을 지금은 158만 위안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조금 마음이 흔들리신 상태라 저희가 친척이기도 하니 우리가 사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어젯밤에 어머니께서 매우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저와 상의하시면서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저희에게 그런 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158만 위안을 현금,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가족이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총 60만 위안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파는 친척은 158만 위안을 한 번에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길 원하고 있어 거의 100만 위안 가까운 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집을 사려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렇게 큰 빚을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몰라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친척 집은 되도록 사지 않는 게 좋다며 차라리 중개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누군가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친척 사이에 갈등이 생겨 결국 관계까지 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만약 상해의 집값이 추가로 30% 더 하락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중산층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증가해 이혼이 급증할 것입니다. 넷째,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하여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좀 슬픈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2020년 말에 저희 부부가 외지의 한 작은 현급 도시에서 구매한 집입니다. 당시에는 142만 위안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103만 위안에 밖에 팔 수 없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제로 손해지는 금액은 102만 위안입니다. 즉, 이 5년간의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저희는 이미 40만 위안의 손해를 본 셈입니다. 집을 팔려고 했던 지난 2년 동안은 저희 멘탈이 완전히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매수자가 언제 나타날지, 어떤 가격을 제시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를 악물고 이 가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집을 처분하고 상해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는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객지에 나와 10여 년 동안 일하며 겨우 모은 이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저 부추 같은 존재라서 누군가에게 수확당해도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2년 동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들 하는데 오늘 연가지산에서 직원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희가 2021년 말에 구매한 집의 최근 거래 가격이 이미 반토막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단가가 이미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약 50% 하락한 셈입니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 봐도 정말 매우 과장될 정도로 큰 변화입니다. 이전에도 상황이 안 좋다고 느끼거나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떨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중환 이내, 즉 상해의 중환 안쪽에 있는 집인데도 이렇게까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블로그는 원래는 돈을 조금 더 모아서 더 큰 집으로 갈아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그 생각은 곧바로 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바꾸느라 번거롭게 애쓰기보다는 지금 있는 공간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해에 와서 분투하면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세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첫째, 급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습니다. 많은 기초직무의 월급은 5천에서 6천 위안 정도이고 상해 시내 중심에서도 7천에서 8천 위안이 흔합니다. 월 수입이 1만 위안을 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둘째, 상해에서 집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집값이 너무 높아서 일반 가정은 모든 저축을 털어야 겨우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로 돈을 모아 집과 차를 마련하려 한다면 그 부담은 정말 매우 큽니다. 셋째, 상해에서의 생활비도 적지 않습니다. 국수 한 그릇도 20위안이 넘었고 친구나 동료와 한 번 식사하면 1인당 200위안 정도는 아주 흔합니다. 집을 임대하려고 해도 지하철역 근처 아파트는 월세가 2천에서 3천위안이고 조금 외곽 지역이라도 전체 임대를 하면 약 2천위안 정도는 듭니다. 블로그는 상해에 와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매달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사실 매우 적어서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발전을 꿈꾸며 오려는 분들께는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상해 집주인들은 더 이상 자기 최면을 걸지 말고 상해의 집이 아무리 나빠도 2, 3선보다는 하락에 강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먼저 확실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70개 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은 최고점 대비 평균 20% 하락했습니다. 일선 도시도 이를 피하지 못해 약 16% 하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 5월부터 일선 도시의 하락 속도가 많은 3, 4선 도시보다 더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작은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충 하락입니다. 상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당시에도 모두가 뉴욕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집값이 약 25% 하락하여 미국 전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블로그는 일본의 1990년대 버블 붕괴 당시 도쿄의 집값은 최대 35%까지 하락했으며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상해 외곽 지역 역시 지난 1년 동안 하락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많은 지역에서 30에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도쿄와 매우 유사한 흐름으로 먼저 교외 지역이 하락하고 이후 도심으로 확산되며 결국 핵심 지역까지도 피해가기 어렵게 되는 양상입니다. 집값이 정말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락한다면 많은 가정이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채의 집은 한 가정에게 있어 여러 세대에 걸쳐 모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값이 1,000만 위안이라면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이미 100만에서 200만 위안의 손해를 본 셈입니다. 만약 집값이 500만 위안이라면 최소 약 100만 위안 정도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은 현재 상해 집주인들에게 매우 보편적인 고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상해에서 집값이 최고점일 때 집을 산 저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 전 상해에서 1,000만 위안이 넘는 돈을 들여 원대신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 주변에서는 혹시 계약금까지 다 날아간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샀다면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졸업 후 몇 년 동안 회사 근처의 낡고 작은 임대주택에서 살아왔는데 공간이 매우 좁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는 더 넓은 공간에서 살고 싶었고 아이에게도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원대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강건은 집값에 대한 마음가짐이 저보다 훨씬 여유롭습니다. 그는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조금 하락하는 것이 앞으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거나 나중에 아이를 위해 집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는 설날 연휴 기간에 집을 안팎으로 완전히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다고 합니다. 집에 있던 오래된 책들도 함께 처분했는데 책 20권을 106위안에 판매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고 나니 집 전체가 훨씬 넓어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블로그는 사실 많은 고민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지만 자기 집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누구나 마음이 편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자기 집의 가격을 알아보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스스로에게 쓸데없는 걱정만 더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설이 지나고 나면 상해의 중고주택 가격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인구는 줄고 소득도 줄고 있는데 집값이 무슨 수로 오르겠습니까? 이런 추세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오를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만약 상해의 집값이 현재 수준에서 추가로 30% 더 하락한다면 높은 확률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산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동산과 연관된 상하류 산업은 전체 GDP의 절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을 만큼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둘째, 중산층의 자산이 대폭 축소되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자산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자산은 주택이며 상당수는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추가로 30% 하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중단되는 사례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는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법원 경매 물건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상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해의 법원 경매 주택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매달 100채 이상이 새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문항, 양포 같은 지역에도 많은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들 뒤에는 각 가정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황이 좋지 않아 급여가 줄거나 실직하게 되어 매달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위안에 달하는 상환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값이 최고점일 때 매수했다가 가격 조정을 겪으면서 집이 마이너스 자산이 되어버려 결국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상환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가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일단 집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면 보통 시세의 70% 혹은 심지어 50%부터 60%까지 수준에서 시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가치 하락이 더욱 심해집니다. 따라서 집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년 전만 해도 상해에서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오래된 단지의 경우 15% 하락은 시작에 불과하고 일부는 20%까지 낮췄음에도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상해 인구의 37.6%가 이미 고령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많은 2000년대생, 2010년대생 세대는 이미 집이 준비되어 있어 새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희소성이 점점 과잉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이 봉현, 청포처럼 하락폭이 큰 지역에 있거나 혹은 건축 연식이 오래된 단지에 있다면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정안부에 비교적 최근 지어진 주택, 준신축을 하락폭이 꽤 큰 편에 속합니다. 2019년에 지어진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전망형 주택이며 면적은 113제곱미터이고 단지는 차량과 보행자가 완전히 분리된 구조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이 단지의 평균 가격은 약 20%에서 30% 가까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집주인 역시 이렇게까지 크게 떨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